김현학 박사님의 강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현혁입니다. 갑자기 연탄재가 나오니까 이상하시죠? 너에게 묻는다라는 그 시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어떻게 하죠? 깜빡 잊어먹었는데 누구에게라도 뜨거워져 본 적이 있느냐? 1993년도에 너는 누구에게도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인도인에게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자 제가 93년도에 용산 전자선인상가에서 386 DX를 하나 조립해서 인도로 왔습니다. 제가 창업을 그때 처음 시도를 했었습니다. 386 DX가 그때 그 83만 원 했었죠. 그 처음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나왔습니다. 윈도우즈 3.0 아래 한글은 1.52였습니다. 그 원주에 동도전기 다닐 때는 그 녹색 화면 XT를 쓰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286을 쓰다가 인도에 올 때는 배불뚝이 모니터를 하나 짊어지고 386DX를 조립해서 인도에 왔더니 공항에서 250불 그 관세를 내라 그래서 억울하게 배가 더 큰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지금 네로플레이스도 어제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때는 그 가게 그때 대만 제품들이 벌크로 들어와서 어떤 데는 사운드 카드가 비싸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하드 디스크가 비싸기도 하고 어떤 데는 모뎀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조립을 해서 팔았다가 앞으로 남고 뒤로 빗지는 것이 그때 컴퓨터 조립 장사였습니다. 소프트웨어로는 그 비주얼 베이직으로 메일링 리스트도 만들어 이렇게 공급도 하고 하면서 공간에 출입을 시작해서 그때 공간에 쓰던 그 소프트웨어가 보스크를 3보 보스크를 썼었습니다. 금성 컴퓨터들은 하나 완성을 썼었죠. 아마 그 지금 4세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3년을 이제 컴퓨터로 먹고 살았습니다. 또 이제 1년 공부를 시작했었죠. 1년 동안 그 인도 현지인하고 컴퓨터 장사를 하려다 보니까 힌디를 모르고서는 도저히 맨날 당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가게에 그 물품을 때려가면 이 친구들이 저 친구는 외국인이다. 저들끼리 힌디로 막 그러는 거죠. 막 2,000루피짜리 5,000루피 받아도 쟤는 모른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두 번 다니니까 눈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힌디 겐드리아 산스탄 그때는 아우르빈도 마켓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데로 옮겼더라고요. 다짐을 하고 그 1부터 1000까지 힌디를 숫자를 외웠습니다. 액도 틴짜르 반체삿 아토노 다스게 아라바 알아듣느라 솔라 하면서 그렇게 힌디를 외우고 났더니 다음부터는 이제 서서히 힌디에 대해서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힌디로 제가 이제 한 3개월 지난 뒤에는 힌디로 거래를 시작하니까 가격 가지고 저를 등쳐먹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힌디 1년을 배우고 난 다음에 네루대학에 사회학과 석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에어컨도 없고 강의실에 빵카만 짤때 합니다. 이게 빵카만 맹맹 돌아가죠. 저에게는 교수님의 강의 소리와 함께
자장가였습니다. 정말 자장가였습니다. 눈에다가 그 풀을 그 줄기를 꽂아가지고 눈을 이렇게 해서 아무리 다녀도 교수님이 시국기만 하지 이 강의 내용이 들어오지 않고 녹음기를 사서 녹음을 하는데 교수님이 그것을 맨 앞에 앉아서 녹음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너 그거 집에 가서 듣냐? 어떻게 아셨어요? 안 듣는 거.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그 노력 점수로 겨우겨우 석사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96년 2월 달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현대, 대우, 삼성 이렇게 대기업들이 인도에 들어오면서 교민들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6년도 7월 달에 그 대사원에 들어갈 때는 그 인도 전역에 있는 한국인들이 좀 과장해서 젓가락 숫자까지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걔 누구지? 누구의 아들이지 딸이지? 그 정도까지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사원에서 26년째로 지금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그 석사 과정을 사회학과 공부한 것이 아까워가지고 이슬람 공립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했는데 3년 동안 열심히 논문을 준비했더니 교수님이 신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제 박사 과정도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사정을 해서 다른 지도 교수님을 구해가지고 다시 논문을 준비해서 3년이 걸렸습니다. 5년까지는 인도 학생들 학비로 대우를 해줬는데 나머지 1년은 외국인 학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석사 박사 과정 7년 하는 것보다 1년 들어가는 학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정말 저 자신을 불태우는 6년간의 박사 과정이었습니다. 그걸 다 저 자신을 불사르고 나니까 연탄자가 된 겁니다. 제 머리가 이렇게 됐죠. 아마 저뿐 아니라 여기에 머리 허여신 분들 전부 다 저와 같은 비슷한 과정들을 다 겪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머리 허옇게 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염색하신 분은 염색하신 분도 박수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69일 후면은 저는 인도를 떠나야 됩니다. 비자를 주지도 않고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정년퇴직을 한 이때 이제 그 옥타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아마 인도에서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한일에서나 뭐 다른 여러 기회에 강의한 기회가 있었지만 아마도 제가 인도에서 하는 마지막 강의가 될 것을 제가 열심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 선물도 제가 아마존에 주문해가지고 오늘 퀴즈를 해서 그 선물 맞추시는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주시려고 딱 준비를 했거든요. 5개 준비했는데 아차 오면서 집에 놔두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퀴즈 맞추시는 분에게는 대상 오시면은 제가 반드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참 이 흰 연탄자가 될 뿐 아니라 머리마저도 깜빡깜빡 해가지고 제가 이거 한국 가서 제대로 살 수 있으려나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예. 제 일상으로 제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빛 준비했다 그랬죠. 퀴즈. 사실 빛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빛도 그 인도에 성수들이 있죠. 거룩한 나무라 그래서 숭배하는 나무들을 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쇼카 추리 그 우리나라 참나무처럼 생겼는데 삐죽삐죽 올라가는 그런 나무들이 있죠. 그게 아쇼카 추리입니다. 아라는 뜻은 낫이라는 뜻이고 노, 쇼카는 근심이라는 뜻이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우수입니다. 이 나무는 그 마야부인 그 부처님의 그 어머니께서 lum빈이로 이제 부처님을 낳으러 가실 때 그때 갑자기 이게 그 산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어디 붙잡을 남편 손도 없고 그래서 확 붙잡은 것이 그 나무입니다. 그 나무 이름이 아쇼카 무우수라 그럽니다. 무우수를 붙잡고 아기를 힘을 빡 주니까 아기가 옆구리로 팍 나와서 딱 7걸음을 걷더니 천상천하의 와독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 무우수랑
또 잎사귀가 뾰족한 보리수가 있습니다. 이 보리수는 대사관 근처에 오시면은 아메리칸 앵글리시 스쿨 옆에 빤칠 마을 전부 다 보리수로 그렇게 가로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흔히들 인도인들이 이빨을 많이 닦는 무슨 추리죠? 치약도 만들고 님추리. 예, 님추리. 그 님추리의 그 나무로 만든 비치를 제가 5세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예, 빚 이야기 아마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회사에서 대리들 이제 승진 시험을 치르려고 스님들에게 빛을 팔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열심히 가서 스님들한테 비싸시오 비싸시오 그랬더니 이 미친 머리에 너 뭐만 꽂으면 미친 뭐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서 그래도 그냥 어떤 스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서 빛을 하나 사줬습니다. 하대리는 비단계 팔았죠. 그 다음에 한대리는 또 이 법당을 찾아가서 막 바람이 날리니까 이 불자들이 머리가 막 흥크러지니까 지키는 스님들아 스님 이 빛을 하나 딱 비치해놨다가 머리를 딱 이렇게 빗으시면은 단정한 자세로 예불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스님 일리가 있네. 그 고객들 위해서 빛을 이렇게 사줬습니다. 그래서 법당을 해인사, 백담사, 무슨 사 찾아다니면서 빛을 하나씩 팔아낸 게 10개의 빛을 한 대리가 팔았습니다. 나머지 허대리가 오더니 부장님 저 1000개 팔았는데요. 뭐라? 1000개? 어떻게? 제가 백담사를 갔습니다. 거기에 머리가 이렇게 벗겨진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제껴두고 주지스님을 찾아갔더니 주지스님이 왜 왔냐 그래서 빛을 팔아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무슨 빛이 필요하냐? 스님에게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를 방문하시는 불도들이 왜 여기 옵니까? 이렇게 예불을 드리러 오고 복을 빌러 오지 않느냐? 그러면 그분들이 복을 받을 비결이 뭡니까? 그 사람 덕을 사면 되지. 덕을 어떻게 샀습니까? 선을 베풀면 되지 않냐? 맞습니다, 스님. 적선소. 스님 빛에다가 적선이라고 딱 써서 딱 주시면은 이 신도들이 딱 갖고 와서 그것을 볼 때마다 선을 행보하자고 이 덕을 살 것 아닙니까? 이거 정말 꼭 먹고 안 먹고 윈윈 아닙니까, 스님? 스님이 그렇지. 내 팔이 좀 아플 것 같지만 그래도 해야지. 그러면서 1000개의 빛을 사서 적선해서 이 신도들이 와서 그냥 빈털터리로 가려고 하다가 이게 좋은 빛, 스님이 써준 적선이라고 써준 빛을 사가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스님이 호응이 너무 좋은 것을 보고 다시 1000개를 다시 주문을 했다. 부장님, 빨리 우리 1000개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물론 이제 이 적선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오늘 저희의 강의의 주제입니다. 강의의 주제고 그때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적선이라는 단어 불교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그 이전에 불교 이전에 인도에서는 힌두교가 있었고 브라만교가 있었고 리그 베다에도 이 적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적선이라는 말이. 그래서 인도인들과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과연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부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를 알고 접근을 하면은 정말 인도인들도 살고 우리도 살고 영혼이 함께 같이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무슨 노래죠? 최태인 대표 뭡니까? 이 노래 제목이 뭐죠? 우리가 나무라면 우리가 샘이라면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 나라 하나님은 단군이시니. 무슨 노래예요? 예, 개천절을 앉으세요. 인도인들도 뿌리가 있는데 인도인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이제 우리가 한번 간단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인도인의 뿌리에 대해서 3가지 견해를 이제 갖고 있거든요.
본래 인도인들은 자신들이 워낙 그때 독립할 때만 해도 560여 개의 그런 제후국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뿌리가 어딘지 그래 서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인종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18세기, 19세기 그때 와서 세계에 무슨 황인종이, 백인종이 그렇게 있었지 그 이전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때 와서 이제 그 영국의 식민주의자들이 인도를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그 이론적인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이 식민주의자들이 생겨낸 그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리아인 침략설, 아리아인 이주설. 그러니까 유럽의 백인의 뛰어난 종족들이 그 인더스 문명을 이룬 드라비디안들을 갖다가 물리치고 그들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카스 제도가 생기고 그래서 인도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 그러므로 백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인도에게는 백인들의 뛰어난 그 정치 지도 제도를 그대로 받아 배우고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한 것이 이제 식민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해 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947년 독립 이후에 이제 한 차례 이 BJP 힌두트와 제가 이제 힌두 우익자라고 했는데 힌두 우익자들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금 집권 여당인 BJP 바라트 잔타 파티 힌두 그 인민당이라고 그렇게 잔타 인민당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 RS 이 사람들이 기반이 RSS거든요. RS 라스토리아 세박이라 그래서 그 국가 자원 봉사 단체 뭐 조합 그렇게 이 사람들이 기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 완벽하게 그 베다를 중심으로 한 힌두트바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신문에 보면 힌두트바라는 말은 힌두다움이라는 뜻이죠. 힌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다에 기초한 그 일종의 마초적인 그런 그 사상이 이 힌두트바에 깔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모디를 중심으로 해서 모디가 어렸을 때부터 8살 때부터 이제 짜이 장사를 하면서 그 RSS의 그 모임에 저녁 모임에 많이 참석하고 그러면서 이 기반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 베다가 이제 베다를 중심으로 한 그 인도의 사상이 세상의 제일이고 이 인더스 문명도 이 우리 인도인들의 베다 문화를 가진 그 인도인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그것이 서쪽으로 가고 이 인도 전역에 퍼져 있다. 이 과학적으로나 어떤 그 실질적으로 역사 문화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말이 되는 거죠. 이 국사로 우리가 배우는 이 국뽕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당문왕금이 이렇게 이 고조선을 2333년 기원전 열으시고 우리나라는 세계가 이렇게 이 유튜브 보면 국뽕 보면 마음이 막 설레고 그 막 가슴이 막 뛰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인도인들도 이제 젊은이들에게 이 민족주의자들이 그렇게 국사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은 너희들 왜 그 타지마를 뭐라 하느냐? 이 사람은 사실은 힌두가 그 인도스 문명을 기초로 해서 인도 전역의 그 조상이라는 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믿고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AD 7세기에 인도를 처음 침입을 하고 1526년에 그 이전에 이제 1200년대에 그때 그 아프간 왕조들 그러니까 가준이라든지 투글라크라든지 힐지라든지 로디라든지 이 아프간 왕조들의 그 5대 한 480년간의 그것을 무시를 해버리고 그리고 1522년에 무굴 제국이 이제 그 파니파트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1858년까지 323년 동안 북인도를 다스렸던 그 사실조차도 이 사람들은 무시하고 싶은 겁니다. 구뚜미라는 유네스코 문화재 중에 델리에 갖고 있는 유네스코 문화 중에 하나인데 무슬림의 승전탑이죠. 그 안에 있는 그 사원 이름이 이슬람의 힘이란 뜻이거든요. 꺼와둘 사원 이름이 북인도 최초의 그 사원인데
그 사원이 사실은 그 세워 있던 기둥의 모습들이 전부 다 25개입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자인교와 힌두교의 사원에서 자재들을 다 파괴하고 그것을 가져다 그대로 심어놓은 거죠. 그리고 철단강 그것 앞에 그 철기둥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처음에 와서는 이 두 손으로 이렇게 깎기를 끼워가지고 끼면 재수가 좋다 그래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막아놔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만은 그것도 사실은 비슈누굽다라는 그 힌두 사원에 있던 것을 갖다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사실 이 모든 그 역사적인 사실이 무슬림들이 인도 땅에 북인 땅에 와서 인도를 다스리는 그 사실이 분명한데도 힌두 우익자들은 그러고 싶지 않은,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힌두 우익자들의 그런 사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더스 문명에 대한 것도 모든 인도들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논문을 제출한 것도 보면은 전부 다 이 부뚜미날도 그렇고 이 심지어 타지마할도 이거는 우리 힌두들의 사원 위에 이 사람들이 세운 거다. 이제 그것으로 결국 그 결론이 이제 이번 모디 정권에 와서 결국은 이제 그 힌두들에게 바브리 사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바브리 마스지드 아요다에 있는 거기 그 람의 탄생지, 그것이 지금까지는 법정 분쟁으로 계속 남아 있다가 이제 재작년에 완전히 힌두 손에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람 사원이 아유다에 크게 지금 건설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이제 국수주의자들이나 식민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해서 만든 것이고, 이제 2018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62명의 그 과학자들이 인도 전 지역에, 서남아 지역에 692개의 그런 그 지역의 옛날 유골들을 DNA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밝혀낸 것이 이제 그런 그 식민주의자들이나 이제 민족주의자들의 그런 모든 주장을 갖다가 싹 이렇게 일소를 시켜버렸죠. 과학적으로.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뭐 논란은 여전히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과학 DNA, 현대의 과학이 밝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 인도의 뿌리 2죠. 맨 위에 이제 고대 남인도 조상 원주민인 인도인 그 Ancient Ancestral South Indian,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이제 인류의 기원은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아프리카에 계시는 그런 인류의 원주민들이 기원전 5만 년 전에서 6만 년 사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제 인도와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AASI가 Ancient Ancestral 남인도 그 조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그 다른 그 피들과 섞이지 않는 안다만 제도, 니코만 안다만 제도, 그 버마 밑에 있는 인도령 그 제도나 뉴기니나 그 오스트레일리아 그 원주민들하고 같은 그 계열들이 처음에 고대 인도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피가 거의 사우트 인디안, 에인션트 사우트 인디안, ASIP에도 섞여 있고 ANI, Ancient North Indian 그 피에도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의 피와 같이 섞인 것이 그 기원전 7,000년경에 이란의 농부들이 밀과 보리를 가지고 이제 동진을 해서 이 AASI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이 형성한 것이 인더스 문명이거든요. 제가 A, B, C, D로 해놨죠. A는 AASI, B는 제가 이란 사람 쪽 제르고스 지방에 이주한 밀보리 중심의 농경문화 BC 7,000년경, C는 유라시아 스텝 지역의 카자흐스탄, 지금의 카자흐스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주한 세례 기원전 한 2,000년경에.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소련이 인도를 정복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나요? 하여튼 옛날 일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남아 쌀 중심의 농경 문화가 이제 인도인의 남부 인도와 대부분 다른 부분의 인도인들을 형성하게 됐었죠. 이 네 가지 조직들이 물론 이제 다른 그 종족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 DNA를 조사해 보면은
네 가지 부류가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인도인의 인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은 A 플러스 B, A는 AASI 고대 인도인이었죠. B가 이제 이란의 농부들, 밀과 보리를 갖고 온 그 농부들, A 플러스 B가 인더스 문명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스트의 형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러니까 C가 바로 그 카자흐스탄 지방에서 그 초원 유목민족들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유목민족들의 피보다는 어느 한 갈래에 그 인더스 문명을 이룬 어떤 한 갈래의 그 지도층들이 있는데 잘 밝혀지지 않은 그런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류의 영향력을 오히려 더 많이 받았지 않느냐 그런 이론도 있는데 그거는 차츰 시간이 지나면 더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회의 이제 독특성이 바로 그 ASI 그 인더스 계곡에 있던 원주민과 이란 농부들과의 그 혼혈이라 그러나요? 그런 결합이 남쪽으로 더 이동하면서 남인도와 더 섞이면서 이 사람들이 ASI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Ancient South Indian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쪽에 더 남아 있으면서 그 초원 민족들, 초원 그 피가 더 많이 섞인 사람들은 ANI가 된 거죠. Ancient North Indian.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인디안이든 잡아서 조사를 하면은 이 모든 피가 심지어 무슬림들도 이 피들이 다 섞여져 있습니다. 아무리 힌두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안에 DNA를 조사해 보면 99%가 인도인의 ANO와 ASI의 피가 다 섞여져 있는 것이죠. 지난달에 제 딸이 그 카톡이 왔습니다. 아빠, 제가 우리 조상 중에 일본인이 있어요. 왜? 제 피의 그 DNA 중에 자기가 이제 23andme라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한 100불 정도 주면은 자기 유전자를 검사를 쫙 해줍니다. 자기 유전자를 머리카락이나 보내주면은 23andme.com인데 거기서 이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자기 조상 중에 피가 재패니즈 피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옛날 우리 그 백제에서 우리나라에서 그쪽으로 건너가서 그 피가 아마 오랫동안 그 속에 있다가 아마 이렇게 네 피는 재패니즈 피가 아니고 그거는 그 샘플에서 잘못 분류돼 가지고 네 피는 철저한 한국 사람 피인데 그 샘플에서 잘못 구분이 돼서 재패니즈 된 거니까 오해 안 해도 괜찮다. 뭐 그렇게 하여튼 인도인들도 이제 그 좀 자기 조상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또 돈도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모양입니다. 나의 조상은 과연 누구냐? 우리 한번 해보시죠. 해보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또 옛날 또 그 흉노족의 왕족들의 그 피가 이게 DNA가 섞여 있을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언어도 달라지고 인종도 달라졌는데 제가 좀 재미삼아 여러분들이 늘 보시겠지만 아마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이것이 무엇인고 한번 밝혀보시라고 주머니에서 지폐 있으시면 아무거나 하나 꺼내 보시죠. 지폐 하나 꺼내 보세요. 이게 저기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지폐를 꺼내서 보시면은 아시죠, 그죠? 이 지폐에 인도 22개 공용어 중에 15개 플러스 17개 공용어 언어가 이 지폐에 있다는 거 아시죠? 맨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전부 다 이제 루피 2,000루피, 이건 제 거는 2,000루피인데 2,000루피, 1,000루피, 150루피짜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각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아삼 지역에 아삼 지역이 어디입니까? 동부. 아삼 지역이 그죠? 아삼이 저쪽에 위쪽에 좀 다르게 지도가 사라졌네. 예. 하여튼 아삼 지방 차 많은 지방 있지 않습니까? 아삼이 맨 위에 있는 게 아삼이고 그 다음에 꼴까따 있는 지역이 그 밑에가 두 번째가 벵골리입니다. 벵골리. 예.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그 모디 고향, 간디의 고향인 구즈라트죠. 예, 구즈라트. 그 다음에 이제 까나다라 그래서 카르나타카 지방, 그러니 벵갈로가 있는 까나다. 그 다음에 그 국경 분쟁이 많이 심한 카시미리가 있죠. 그 다음 고아 지방에 있어서는 뽕간이라고 해요. 뽕간이. 네, 뽕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인도에도 네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인도 돈을 네팔에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언어가 네팔입니다. 네. 그 다음에 케랄라 사람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잘 많이 해결되지 않은 케랄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라야람이 있죠. 말라야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 말라야말라는 그러죠. 일본에서 그럴 때는 말라야람. 그 다음에 이제 뭄바이 사는 마하라슈트라 사람이 쓰는 마라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사 사람이 쓰는 오리아라 그러죠. 오리아. 그 다음에 펀자비.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인도의 그 근간이 되는 언어 산스크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이드라바드, 텔랑가나 기아 자동차가 있는 거기서 쓰는 그 텔루구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만드는 영화를 톨리우드라고 그러죠. 영화 대작들을 그런 대작들을 많이 만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첸나이가 있는 타미나드에 쓰는 타밀. 그리고 맨 나중에 이상하게 생긴 글이 우르드죠. 여기 영어로도 표현되어 있고 힌디로도 표현되어 있으니까 17개 언어가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은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타밀이고 카나다, 방금 이제 인도 전 지역을 한번 다 돌아보신 거죠. 이쪽에 이제 우르두가 있게 된 거는 저기가 텔랑가나 하이드라바드 지역이라 안드라프라데시 지역이 옛날 그 무슬림들이 이장 제국이 다스린 지역이라 우르두를 많이 쓰게 되죠. 우르두와 텔루구 본토를 많이 쓰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 하이드라바드를 이 경기선으로 해서 대항공 그 이남은 힌디가 물론 힌디를 쓰는 사람도 있긴 한데 힌디만 알아가지고는 로컬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참 힘듭니다. 예로 제가 첸나이 그 총영사관의 그 영상물을 순회 영상물을 갔다가 갑자기 머리가 가려워서 머리를 깎으러 이제 이발소에 들렀습니다. 머리 좀 깎아달라고 이게 좀 쇼크도 해달라고 뭐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통하는 겁니다. 야, 이러다가 내 머리 완전히 쥐 뜯어 먹겠다 싶어서 급하게 도망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로컬 사람들은 타밀 사람들은 타밀만 쓰는 거죠. 예. 퀴즈가 나갑니다. 요거는 저기 우리 하얀 연탄재 분들은 빠져 주시고 이거는 이제 차세대 교육을 받으신 분들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대사관 주소가 나와 있죠.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9,000 차이나 캡은 뉴델리 11002 여기에 등장한 노란색으로 표현한 찬드라국다 그리고 차이나키아쿠리 이 두 개의 그 지명이 말하고 있는 왕조 이름이 뭡니까? 제가 니인티로 만든 빗을 사놨어요. 죄송한데 빗을 반드시 드릴게요. 하나 맞춰보시죠. 퀴즈. 참다 우리 대상을 찾아오시다면 이 주소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참드라국다 말하고 차이나키아쿠리 차이나키아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제가 너무 문제를 어려운 걸 했으니까. 저는 우리 대사를 저는 많이 오셨길래 잘 아시는 줄 알았더니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마우리아 왕조. 초대 왕 이름이 찬드라국다고 둘째 왕 이름이 아쇼카입니다. 아쇼카는 잘 아시죠? 아쇼카. 인도 최초의 통일 제국입니다.
남인도의 비자이나가르 촐라왕국 그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북인도 전역을 아프가니스탄까지 지배했던 그 마오리아 왕조죠. 특히 이제 그 우리 그 마오리아 세라톤 ITC 호텔에 가시면은 그 앞에 그 뷔페 식당 앞에 아쇼카 왕이 동상이 하나 서 있죠, 그죠?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인상을 팍 쓰면서 이게 이제 오디사 지방의 칼린가 전투 때 10만 명을 하룻밤 만에 학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넘쳐나는 그 피로 넘쳐나는 그 혈해를 보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깊이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나라의 근간을 불교로 이렇게 받아들인 왕이 아쇼카 왕이거든요. 쓰여 있는 동상이 현재 ITC는 인디아 토바코 컴퍼니죠, 그죠? 인도 담배 전매공사가 운영하는 그 회사, 그 호텔에 가시면은 뭡니까, 클린턴도 뭐 식사했고 한데 부카라 식당 바로 들어가기 전 입구에 거기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깔린가 전투 때. 그래서 사실은 이 아쇼카가 불교를 갖다가 이제 그 국가의 어떤 이념, 통치 이념으로 삼은 것이 비단 뭐 자기가 이렇게 회개를 했다. 그래서 덕으로서 나를 다스리겠다. 그래서 뭐 전륜성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쇼카를 좋게 보는 입장이고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아쇼카가 이 서자 출신이라 자기의 정통성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이 기존 기득권자들에게 공격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아예 그런 기득권자들을 배척하고자 이걸 막아버리고자 불교를 택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이 마오리아 왕조, 제가 이 위에 마오리아 왕조를 퀴즈 냈나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예. 마오리아 왕조의 세운 왕이 찬드라굽타인데, 이 찬드라굽타가 이제 이방원이라면은 이방인의 정도전 역할을 한 것이 가우틸랴 또는 비시누굽타 또는 차냐꺄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차냐꺄풀이 그 차냐꺄가 바로 이 가우틸랴기도 하기도 하고 델리 가시면 가우틸랴 마르그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이름은 뭐 우리나라 순돌이, 복돌이 그렇죠. 어렸을 때 이름이 비시누굽타고요. 브라마니까. 가우틸랴라는 말은 안동김씨 할 때 그 안동이란 말입니다. 가우틸랴. 어느 지역에서 온 누구다 할 때 가우틸랴라는 말을 쓰거든요. 가우틸랴. 그런데 이제 이 차냐꺄는 자기 아버지 이름이 차냐입니다. 난다 왕조의 제3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그런 그 유지를 이어받고자 자기 이름을 차냐꺄로 보통 붙인 이름을 뭐 이렇게 이름에 이렇게 차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차냐꺄. 그래서 흔히들 이제 차냐꺄라도 그러기도 하고 가우틸랴 그러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아르타 사시트라는 책이 이제 국방부관이 전에 옛날 마그라스, 사실 그분이 이제 마그라스 중리 때 첸나이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마드라스에 가셔서 계실 때 그때 영역을 시작해가지고 이 번역을 시작해서 20년 만에 그 번역을 완성한 책이 바로 이 강문론입니다. 원래 이름이 아르타 샤시트라거든요. 이 내용은 우리나라의 이 경국대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것들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구절이 거기에는 아들의 종류가 24가지가 나옵니다. 아들의 종류가 무슨 그렇죠. 첩이 아들도 있고 정실의 아들도 있고 길 가다 건드린 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나는 아들의 종류만 해도 24가지. 그런 식으로 상세하게 배를 타고 나룻배를 타고 건널 때 그 배삭에게 그 사공에게 얼마를 줘야 된다. 그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모든 것이 다 망라고 있는 게 이 아르타 사시트랍니다. 특히 저는 이제 이 허세만 무관님이 방문론이나 본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할까, 강하게 만들까 그 입장에서 강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제가 번역하고 싶으면은
부국노 어떻게 하면은 나를 부하게 만들고 우리가 잘 살게 될 수 있을까? 이 비결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뭄바이 경영대학원에 계시는 교수님, 인도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 아르타사시타를 가지고 몇 학기를 갖다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아르타사시타를 응용을 해서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도인들이 특히 힌두들이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들의 생각이 어떤가 잘 나타나 있거든요. 제가 고생을 좀 해가면서 번역을 해서 한인의 나마스테 인디아에 상당히 오랜 기간 연재를 했었습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 모르시겠지만 나마스테 인디아 역사를 보시면은 신 아르타사시타라고 해서 제가 번역을 다 했는데 지금 찾아보시기 힘드실 테니까 혹시 아마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문피아를 보시면은 항구라든지 요즘 같으면 폐기물이 많이 번성하고 있던데 거기에 제가 자그마한 코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동안 나마스테 인디아에 올렸던 여러 가지 필명은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JP 그린 공략기를 할 때는 강수원이라 하고 인도에 대해서 좀 자극적인 내용을 좀 쓸 때는 망갈판지로 하고 최근에 와서는 그냥 김현혁이 제 본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나마스테 인디아에 거의 10여 년간 올렸던 글들을 갖다가 문피아에다가 제가 다 올려 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려놓은 것이 모디의 지금 집권 여당의 수상인 모디의 전기 영국 기자가 이 모디를 20번 인터뷰하고 쓴 모디의 전기를 제가 번역을 다 해서 올려놨습니다. 쭉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 골프를 시작하시는 분이시면 JP 그린을 시작하시면 JP 그린 공략기를 제가 1년 6개월 동안 피땀을 흘려가면서 써놓은 JP 그린 공략기가 있고 바가드 기타와 우파니샤드를 갖다가 제가 글을 쓴 다음에 그 결론으로 쓴 기타 골프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피아 모바일로도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앱이 있거든요. 문피아에서 제 저자 이름이 망갈판디입니다. 망갈판 옛날 힌디 영화 이름인데 영화 주인공 이름이 망갈판디인데 망갈판디 찾으시면은 제가 쓴 글들이 그동안 쭉 올라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 문화재 인도에 43개가 있는데 일단은 델리에 있는 3개 플러스 델리 외곽에 있는 투글라카파드 그것까지 합치면 4개거든요. 유네스코 문화재에 대한 안내는 동영상으로 유튜브 인도를 읽는 남자, 인도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참 인도를 읽어주는 남자로 제가 이제 필름을 찬내를 갖고 있으니까 시간 나시는 대로 이렇게 특히 이제 손님들이 오시고 그러면 내가 오늘 꽃다미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많은 내용을 그냥 이렇게 찾아보기 힘드시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 딱 물으시고 잠시만 지켜보시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상세하게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만든 자료라고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굿등이나 이제 곧 후마윤 편도 곧 올리겠는데 타지마할 편은 제가 2011년도에 출판한 인도를 읽는다 그 책에 쓰여진 글들을 그대로 제가 좀 편집을 해서 올린 겁니다. 예, 이 사람이 가우틸리아라기도 찬야케라는 사람이 체스의 발명가거든요. 체스가 뭐냐 그러면은 C가 체리엇입니다. 체리엇. 짜오랑가를 해서 4개의 조직을 가지고 만든 놀이가 체스거든요. 이 사람들이 체스를 가우틸리 찬야케가 발명한 만든 이유가 전략 전술을 갖다가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힌디로 아빅시키라 그러는데 이 아빅시키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든 놀이가 체스거든요. 물론 이것이 이제 다른 지역에 넘어가면서 사막 지역에는 낙타도 있고 다른 것마다 추가됐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4개 체스, 체리엇, 전차입니다. 그죠? 그 다음 E는 엘리펀트, 코끼리. 예. 예, 두 번째가 H군요. H가 horse, 말. E가 코끼리, 엘리펀트. 그 다음 S가 솔전데 이제 병사 한 사람 갖고 안 되니까 솔저스.
그래서 체스, CHESS가 되는 거죠. 이 짜오랑가, 힌디로 짜오랑가 그러는데 이것을 이 사람이 만든 거죠. 이런 내용들이 그 신 아르타샤스트라 제가 번역한 책 속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힌두가 이제 바라는 삶이 이제 본론 중에 본론인데 이 사람 힌두가 가장 바라는 것이 목샤죠. 목사가 아니고 목샤죠, 그죠? 목사이 이제 불교로 말하면 열반이고 힌두로 말하면 이제 해탈. 어떤 그 삼사라가 무슨 뜻입니까? 삼사라. 예, 삼사라는 윤회라는 뜻이죠, 그죠? 삼사라. 이 윤회의 밖에서 벗어나는 것. 예, 이거를 갖다가 목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인들은 이 까마라든지 까르마라든지 이 아르타를 통해서 목사에 이르기는 이 글을 인도 사람들 목샤가 제 인생의 그 힌두들의 최고의 삶의 목표죠. 여기서 까마라는 것은 까마 인디아, 저는 왜 이분들이 까마 인디아라고 적었는지 모르지만 물론 이제 까마라는 뜻에는 스포츠라는 뜻이 있고 컬처럴, 문화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까마는 섹스거든요. 섹스를 통해서 사람을 이제 생산하고 그 인생을 즐기고 그걸 통해서 이 목샤에 이르는 길을 추구하는 게 까마. 그 다음에 그 아르타는 이제 부거든요. 예. 돈을 많이 이제 쉽게 말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목샤에 이르는.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거의 핵심이죠. 목샤, 이 아르타. 그 다음에 이제 까르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죠? 업을 잘 쌓아야 된다. 그래서 선업을 쌓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전에 그 힌두가 말하는 업과 불교가 말하는 업은 조금 다르죠. 그 힌두가 말하는 업은 전생에 네가 그런 업을 쌓았던 대로 이 생에서 그대로 살면은 이제 브라만으로 근데 브라만이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제 목샤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브라만으로 이르는 지름길을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잘 하다가도 89,999번을 하다가도 한 번 잘못해서 실수하면은 그럼 예전 멘트로 다시 빠꾸 해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뭐 그런 굴레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제 불교의 그 업은 또 다른 거죠. 불교의 까르마는 맞다. 네가 전생에 지은 업 그대로 살아야 되지만은 그래서 업을 다 문제를 해소하고 브라만이 돼서 목샤에 된 길을 갈 수 있다. 다만 플러스 알파를 더하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더 적선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선을 더 많이 쌓으면 그것이 알파가 돼서 너희의 목샤에 이르는 길에 어떤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불교도들의 업 개념이죠. 이것이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은 겐지스 강에 인견 농산물이 생기면서 중상인들이 많이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불교도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이 반대급부를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긴 것이 불교의 업사상, 업그레이드된 업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마는 그 코드 오브 더 액트 그러니까 행동 지침이죠. 다르마는 이 사람들이 어떤 그 행동 지침을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면은 이제 목샤에 이르게 된다는 건데 여기까지는 하고 나중에 또 그 다음에 이제 구의 신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계정 가게를 오픈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청첩장에 누가 있죠? 가네시에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 신 가네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인도인의 경제 부를 이야기를 하면은 락시미가 있습니다. 락시미 여신 락시미가 있고 이 가네시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락시미하고 가네시가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락시미 발 밑에 뭐가 있습니까? 새가 한 마디 있는데 이 새 이름이 뭐죠? 여기 락시미 발 밑에 뭐가 저거 올빼미 한 마리 있죠? 부엉이 이제 올빼미라 그러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저기 쥐 한 마리 있죠? 예, 쥐하고 올빼미가 있는데 이 가네시아는 본래 이제 가네시아의
타는 뭡니까 이게 차량이 그 쥐를 갖고 타고 다니는 그거는 와전된 거고, 원래 이 단이라는 거는 이 돈은 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별을 갖다가 먹어치우는 쥐를 잡는 가네시, 쥐를 잡는 올빼미, 이 쥐를 잡는 올빼미를 가진 신이 락시미, 쥐를 잘 잡는 쥐를 밟아버리는 코끼리. 그래서 이 두 신이 있는데, 이 두 신이 어떤 관계냐 그러면은 원래 이 락시미의 남편 이름이 비슈누거든요. 우지 유지신 비슈누입니다. 둘이 부부가 이제 저녁 먹고 앉아서 차에 짜이 마시면서 농담 담기 하다가 이게 락시미가 막 자랑을 합니다. 여보, 나는 세상에 가면 사람들이 내가 부위의 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몰라. 날마다 나 이름을 부르고 그냥 나는 너무 행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슈누가 연장을 다 드립니다. 너희가 여자로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자식 하나 없으면서 무슨 풍요의 여신이야, 부의 여신이야, 웃기는 소리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락시미가 그냥 가슴이 그냥 꽉 찢어집니다. 와, 맞는 말이네. 그래서 자기 그 친구지 프라파티라고 있습니다. 프라파티에게 시바의 아내죠. 프라파티에 가서 프라파티야, 내가 참 이렇게 남편에게 이런 소리 듣는데 정말 내가 이 인생 살고 싶잖아. 나 좀 도와줘. 어떻게 도와줄까? 네 아들 둘이 있잖아. 가네시하고 또 먼스르단이라고 두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 가네시를 나에게 줘. 그러면 내가 그 아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물려줄게. 엄청나게 잘 살게 하고 세세무토록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살게 줄 테니까 그 아들 나에게 줘. 그래, 가져가. 그래서 이제 이 아답티드 된 아들이 가네시거든요. 그래서 이 락시미는 부의 여신이고, 그리고 이쪽에 가네샤는 풍요의 여신이고, 풍요의 그 신이 남신이죠. 그래서 인도의 모든 신들은 부는 이 두 분에게로 비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이면은 디발리가 오게 되는데, 디발리에 주로 등장하는 신이 이제 락시미죠. 이 락시미가 신이 부의 신이 자기 집을 방문하도록 모든 집 앞에 깨끗하게 쓸고 닦고 페인트도 하고, 그리고 햇색 가루도 뿌리고 그렇게 하죠.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람이 등장하는데, 물론 이제 람이 14년간의 그런 유랑 생활을 끝내고 자기 아요다로 귀환하는 것을 갖다가 축복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락시미 부의 여신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개념도 있고, 이 람은 바로 이제 비슈누의 아바타이기 때문에 화신이죠.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보내준 화신이기 때문에 이제 비슈누의 그런 현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비슈누와 락시미, 람과 락시미, 시타 이렇게 전부 다 같이 그냥 위시미드에서 연발이 됩니다. 인도의 그런 신들이 옛날에는 자연 신들이 숭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금광역사라는 인디라 금광이 바지라 번개거든요. 번개로 쫙. 사천왕상에 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인디라 신. 그런 자연신, 번개신도 있고 바람신, 바유도 있고, 그 다음에 비의 신,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신들, 자연신들을 섬기다가 나중에 유목민족들이 농경사회로 정착을 하면서 소가 귀하게 되니까 이제 소를 그때 인디라는 소를 많이 잡아가지고 이제 희생제를 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디라가 굉장히 존경을 받았는데, 나중에 크리슈나 목동신이 소가 귀하니까 소를 갖다가 많이 돌보고 아끼는 목동신 크리슈나가 인도인의 주신이 된 겁니다. 신들의 변천이 그렇게 된 거죠. 그건 나중에 그래서 돈이 갖고 있는 영성, 이 힌두들은 돈을 많이 벌도록 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뭘 할 수 있습니까? 적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돈에다가 초점을 맞춰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영성을 갖지 않으면은 사람을 타락하게 하거든요.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힌두들은 돈을 바라볼 때 락시미만 바라보지 마라. 락시미만 바라보면은 비슈누가 우주를 다스리는 생명을 주는 비슈누가 열받는다.
니도 네 마누라 옆에서 이렇게 많이 지켜보면 네가 좋아하겠냐? 마찬가지다. 비슈누가 마찬가지다. 돈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주면은 열받는다. 비슈누가 열받아서 돈 못 번다. 그 비슈누에 초점을 맞춰라. 지식과 그리고 비슈누가 뭐 하느냐? 생명을 주지 않느냐? The Spirit of Life가 아니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생명을 주는 베푸는 이 자비 이렇게 기부를 하고 시주를 하고 그런 삶을 살고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당신 떼부자 될 거다. 그래서 열심히 벌어라. 아르타가 그래서 이 목샤에 이렇게 하는 이 자유란 것은 목샤거든요. 모든 굴레와 얽매로부터 자유하는 것. 돈 많이 벌어야 된다. 힌두들이 돈 버는 것에 대해서 그래 악착같이 돈을 버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인도의 대기업들을 보면은 이 타타의 뭐 회장이라든지 인포시스의 그런 회장들이 이 사람들 보면 정말 한 푼도 아낍니다. 오토리क्षा 타고 다니고 그 1000cc 차를 몰고 다니고 그런 거죠. 대기업 이런 회장들이 이 사람들이 그만큼 돈에 대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또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나가 이제 기부의 그런 그 실제가 까냐단이라는 게 그 결혼할 때 보면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신랑이나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세 가지를 이제 묻습니다. 이 다르마와 까마와 그리고 아르타 이 세 가지를 네가 잘 지키느냐?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사랑해주고 너의 그 열심히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겠느냐? 그 세 번을 묻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그 하객들의 증인 앞에서 예 세 번 딱 인증을 받은 다음에 까냐단을 넘겨줍니다. 우리는 결혼식 할 때 그냥 아버지가 딸 이렇게 손잡고 와서 그냥 넘겨주는데 인도는 그만큼 신기했어하게 이 세 가지를 이 생애 등에서 잘 지키느냐? 예, 잘 지키겠습니다. 예, 잘 지키고 말고 예, 정말 잘 지키겠습니다. 이 까냐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단이라는 거는 소를 갖다가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 경제권을 넘겨준다든지 그럴 때 고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갸안다나 가다가 스페인 잡는 갸안다나입니다. 요거는 갸안은 지식이니까 재능 기부한 것 이것도 일종의 기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계의 다나문나 이야기했다시피 아진 브랜드라든지 도럭지 타타 트러스트 타타 그룹이 그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트러스트 이 사람들 66%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불우이웃게 하는 겁니다. 그 메뉴에 있는 그 아진 브랜지는 그 워렌 버핏하고 빌 게이츠에서 세계 상위의 그 기부자거든요.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인도인들은 돈 벌고 돈이 쓰는 이 과정을 하나의 구도의 과정이다. 목샤에 이르는 구도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를 딱 하시는 겁니다. 인도인들에게 그 점은 배울 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이제 마지막 퀴즈 하나. 이거 지금 보시죠. 예, 도로 표지판 델리 어디 가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걸 4개의 언어를 다 읽으실 줄 아는 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4개의 언어. 무슨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지. 손 들어 보십시오. 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사관에.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델리에 가시면은 어디 가나 요 4개의 언어가 코너마다 다 있죠. 무심히 아마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신경 안 쓰고 오면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 임 회장님 읽어보시죠. 천천히 가라 아닙니까? 아니요. 그 지명 이름인데 언어가 다른 겁니다. 언어가 다. 예, 힌디 1번 힌디, 2번 영어, 3번 여기서부터 막히죠.
예. 다음에 펀자비, 예. 그 다음에 맨 밑에? 예. 아시면서 그렇게 침묵을 하고 계시면 안 되죠. 네 번째가 뭐? 우르두입니다, 우르두. 예. 왜 이렇게 그냥 힌디와 영어만 하는데 이제 대부분 또 간단한 거는 힌디와 영어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좀 상세하게 필요한 데는 이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1947년이 인도의 독립입니다. 그때 델리 인구가 69만 명, 약 70만 명 정도 됐었죠. 1951년도 인도가 10년마다 1911년부터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하죠. 그래서 1951년도 인구 조사 델리 조사했을 때 1,460만 명.